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이 시골 총부의 접근 방법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의 부풀리기 현상에 주목한 겁니다. 선거인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정적으로 발표되기 이전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다룬 것이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선관위의 출처를 두고 있는 데이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여기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제야 K님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한 겁니다. 이 선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먼저 까고 그다음에 사전과 당일이 여러분들 동시에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당일 투표를 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표 시간인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개표 시간이 진행되면서 사전투표를 깔 때하고 당일 투표를 깔 때하고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여기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시간별로 개표 시간별로.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당일 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여러분들 선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더라도 당일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힘당 후보가 경합을 벌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현저하게 뭡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와 함께 여러분들 개함될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많이 집어넣어줬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와 달리 개표 시간이 X축입니다. 그리고 Y축이 득표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 그러니까 가장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했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35% 정도 그리고 조작 방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조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가장 화끈한 조작이었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의 차이값이 2024년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광산구갑의 4.15 총선입니다. 이게 자연수인 겁니다. 자연수 난수 이게 뭐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화끈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던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미리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걸 보면은 오늘 소개하는 시골 촌부의 이런 분석의 가장 핵심은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셨던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의 사후 데이터가 아니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가 부풀린 것을 여러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는 왜 부풀리냐? 선거인수가 부풀려야 더불당에게 위조투표를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발표 사전투표를 발표하고 그 사이에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인수를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거 하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이러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제야 전문가나 또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은 주로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고 그다음에 제야 H 오늘 시골 촌부님은 선거인수를 가지고 선거인수가 이런 부풀려지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마치시면 더 관심을 가지시려면 여기 구독도 해 주시고 시골 촌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시골 촌부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예. 밤에 올리신 건데 역시 경제학 박사님이라 다르십니다. 예. 딱 하나 물으시곤 이해하셨다네요. 왜 박사님인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재조작 메커니즘 관련해서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일요일 날 특별히 시간이 좀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시니까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예. 공병호 박사님께 조작 메커니즘과 조작가 증명 과정을 설명하라. 예. 따로 만들어진 256만 표를 개표소까지 집어넣는 게 가능할까. 예. 아주 여러분들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마치시면 시골 촌부 가셔가지고 모두 다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여러분들 그냥 거의 비용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정말 애국적인 여러분들 행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방송하기 좋은 시간이라서 오늘 몇 편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시골 촌부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낸 메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 지식을 수혈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숙지를 해가지고 천천히 보내는 것이 예외지만 예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야 H님의 전수조사 도움, 제야 전문가의 도움, 그다음에 초창기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의 도움, 제야 K님의 도움, 이런 분들의 도움에 필적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올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여러분 처음엔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석사는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들으시면은 단박에 여러분들 오늘 석사 과정을 마치실 겁니다. 구로 이동 조작 메커니즘. 구로 이동에서는 조작값 3, 실제로는 조작값 4입니다. 4. 조작값 4라는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3사람이 올 때마다 조작값 4로 고쳐야 됩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 3장은 진짜, 그다음에 1장은 가짜인 겁니다. 그다음에 시작값 제로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작 메커니즘.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일렬 번호가 주어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3번 투표자,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4번 투표자는 그냥 조작범들이 꼬불치는 겁니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투표자들 올 때 4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정상적인 투표는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5번 투표자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선거를 조작하는 전산 조작을 하는 친구들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여러분들 하고 나면은 4번 투표자를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꼬불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 2, 3, 4, 5번 오는 사람한테부터 여러분들 번호를 주는 겁니다. 번호를. 실제 네 번째 투표한 사람에게는 일렬 번호 5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 3명이 투표할 때마다 한 개의 일렬 번호를 도둑질하는 빼내는 방식으로 선거인 수를 부풀립니다. 조작 결과 투표자 수의 시간대별 누계인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1번 투표자 오면 번호 1번, 2번 투표자 이름 사전투표자 오면 2번, 3번 투표자 오면 3번, 4번 투표자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4번을 본인들이 하나 꼬불쳐 놓는 겁니다. 4번. 그다음에 네 번째 오는 투표자에게 5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접근 방법은 표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거 조작범들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세 사람마다 한 표씩을 뭐죠 꼬불치는 겁니다. 빼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리님 알겠죠? 여러분들 잘 알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구나. 여러분 선거인 수를 부풀리는 작업은 헛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사전투표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일렬 번호를 제공하는데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인데 4번을 조작범들이 꼬불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 사람한테 여러분들 번호를 5번을 주는 겁니다. 그게 4번의 헛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훔쳐 놓는 겁니다. 그걸 다 합쳐가 나중에 전부 다 누구한테 집어넣는 거 하니까 더블당구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티나타님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꼬불치고 5번 6번 7번 8번 꼬불치고 9번 10번 11번 그다음 12번 꼬불치고 13 14 15 그다음 16번 꼬불치고 이렇게 일렬 번호를 붙이면 4칸마다 번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서울 조작 방법입니다. 세 사람 진짜마다 한 표씩을 꼬불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구로 이동입니다. 구로 이동. 1일차에 12개 자료가 나옵니다.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 17, 18, 18시까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6시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7시에 관내 사전투표에 9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8시까지 159명이 투표한 겁니다. 누적 투표수입니다. 9시까지 258명이 투표한 겁니다. 쫙 이렇게 가 여러분들 1일차 오후 6시에 1989명이 투표한 겁니다. 2일차가 시작이 되면은 1989명 더하기 76명이가 2065명이 되는 겁니다. 1일차 12개 2일차 12개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사전투표 종결할 때 3889명이 누적 투표자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누적 투표자 수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1일차에 12개 2일차에 12개 도합 24개의 시간대별 1시간별로 여러분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구하게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 여러분 여기서는 투표자 수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도 투표자 수 작업을 많이 해 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투표를 7시, 6시부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 90명이라는 것은 1일차 7시에 부여된 투표자의 일렬 번호,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1일차 12시에 부여된 일렬 번호, 그다음에 2일차 7시에 부여된 일렬 번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누적 관내 사전투표 수가 전부 누적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전부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숫자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누적 선거인수 자료가 전부가 도작이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3,889명이 전부가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이게 전부가 부풀린 겁니다. 어떻게 부풀리냐. 진짜 한 장 꼽을 치고 진짜 한 장 꼽을 치고 진짜 한 장 꼽을 치고 3 플러스 1 3+1로 된 부풀린 숫자가 여기에 90부터 3,889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시골 촌부의 여러분들 너무나 창발적인 발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조작이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조작이 된 것을 조작값을 가지고 부풀린 선거인 수를 나누어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면 10을 4로 나누면은 나머지 값이 2가 남지 않습니까? 10 = 4 곱하기 2 플러스 2. 나머지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작이 되지 않는 숫자라면은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조작된 수치 같으면은 4개가 안 나옵니다. 3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자 수, 또 관내 사전 선거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표자 수네.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 수하고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같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소위 관내 사전 투표자 수 혹은 관내 사전 투표 유권자 수가 이게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려져 있는데 이게 만일에 부풀리지 않고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조작값인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가지가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부풀리진 상태, 조작된 상태, 위조된 상태를 하게 되면 4개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값이 1개가 영원히 안 나옵니다. 1개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로 나눈 나머지 값 이게 2, 3, 2, 1, 2, 2, 3, 2, 3, 2가 나오는데 0이 없는 겁니다. 0이 없는 겁니다. 4개가 안 나오고 3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0이 없다는 건 뭔가 하니까 조작을 한 수치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표자 수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시간대별 누계인 24가지 일렬 번호를 4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0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입니다. 그럼 만일 조작값이 여기 3이 아니고 4입니다. 조작값이 5면 어떠냐? 4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하는 경우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위조가 됐을 경우에는 5개가 다 안 나오는 겁니다. 1개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마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런 시골 촌북에서 분석한 것을 빠르게 습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참 제가 볼 때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들 잘 분석하더라도 이거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역대 다른 선거의 분석 결과와 여러분들 견주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시간대별 선거인 수 자료,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 수 자료, 이 유권자 수 자료가 여러분들 조작됐느냐는 문제는 조작값으로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오지 않고 1개는 영원히 출현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3장당 1장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더해주기가 없었다면 양일간 시간대별로 24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혹은 유권자 수를 혹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4로 나누면 골고루 나머지 값인 0, 1, 2, 3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0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4번째, 8번째, 12번째, 16번째, 20번째는 모두 다 선관위가 제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자 수는 투표수 득표수 대적을 위해 만들어진 숫자임을 밝혀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그런 발견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구로구에는 3장당 여러분들 1장을 훔쳤기 때문에 4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8번째 사전투표자 수, 12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16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20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24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28번째 관내 사전투표, 32번째 관내 사전투표자 수, 36번째 관내 사전투표는 만들어진 사전투표다. 유령 사전투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값에서 0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1, 2, 3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거를 등차 얼리스 이거를 얼리스매틱 시퀀스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항에서 다음 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값이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이 숫자의 덩어리를 등차 수열이라고 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4 더하기 4 8 더하기 4 12 12 더하기 4 16 16 더하기 4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공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더해주는 4 더하는 것을 공차라고 부르네요. 컴만 디퍼런스 너무나 오래전인데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어디죠? 959처럼 4, 8, 12, 16, 20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더하기 n-1 곱하기 4. 그다음에 5, 10, 15, 20, 25는 0 더하기 n-1 곱하기 5. 1, 4, 7, 12면 1 더하기 n-1 곱하기 3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숫자 사이의 차이가 4씩이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 16번째, 20번째, 24번째, 28, 32, 30번째 모두 다 꼬불친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이. 그리고 그 조작범들이 이런 꼬불쳤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4 곱하기 6, 4 곱하기 7, 4 곱하기 8, 4 곱하기 9.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숫자가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 관내 사전투표 자수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장마다 한 장을 꼬불친 겁니다. 세 장마다 한 장. 만들어진 숫자인가 아닌가를 이런 판별하려면은 조작값을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차이값이 0, 1, 2, 3 4개 중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걸 여러분들 딱 해보게 되면 0이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4개의 차이값 가운데 1개가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을 한 거란 뜻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을 전국에 3,500개를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다 잡아낸 겁니다. 몇 표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지 몇 표보다 한 표를 훔쳐 가지고 더해 줬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 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세 장마다 한 장씩을 훔쳐다가 그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등차 수열. 여기 동동주님 잘 말씀하셨네. 학교 다닐 때 외우던 등차 수열 신기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어리스메틱 시퀀스라는 개념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한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을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등차 수열 사례는 이렇게 4, 8, 12, 16, 20, 5, 10, 15, 20, 25 이게 다 등차 수열인데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동단위의 조작이 다 이렇게 등차 수열로 다 찾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작하지 않으면은 난수입니다. 무작위수.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고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은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등차 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수 자료, 그리고 시간대별 관내 사전투표자 자료를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리고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유권자수, 사전투표자 수와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시골 촌부하고 달리 재야 전문가는 뭘 가지고 조사를 했냐. 재야 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접근 방식이 한 분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발표되는 발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가지고 이런 분석한 거고 한 분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 자료 가지고. 그러면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는 시골 촌부는 바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행렬 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행렬 수열을. 4, 8 이렇게 여러분들 행렬 수열을 찾아내 가지고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값이 조작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골 촌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로구 이동 사례를 봤는데 그럼 구로구는 재야 전문가 분석은 어떠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구로구의 재야 전문가의 분석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색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수치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뚱뚱하고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냐 이런 규칙을 쓴 겁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다 더해 준 겁니다. 누구에게?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전부 다 위조 투표지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을 해가지고 이 수치를 다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조 투표지가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이렇게 제조를 한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 공장인 겁니다. 이게 조작 공장. 이 조작 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더불당의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보라색에 있는 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사전투표 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몇 장이냐 이걸 여러분들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찾아지는 겁니다. 구로 이동에서는 972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구로 일동에서는 1432표를 윤건영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신도림에서는 1930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로 더불당의 윤건영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총 몇 표를 더해 줬냐 11,635표 위조투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러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이름 조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재야 전문가의 분석 방법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시골 촌부는 사전투표 양일사에 실시했던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 시간대별 사전투표자 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 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런데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인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은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접근했고 한 분은 득표수 중심으로, 여기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시골 촌부가 접근하셨고 득표수 기준으로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접근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했는데 조작값은 거의 일치한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들 오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죠. 구로울에 윤건영 후보, 이게 구로 이동이 포함됩니다. 위조 투표지 11,635표를 투입했고 7,412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1,635표를 더해 가지고 19,04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선거 결과를 왜곡시킨 거죠. 이게 11,635표,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조작했을 경우하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제거했을 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이 추정치는 자연수고 이거는 뭐죠? 만든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게 되면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왼쪽에.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왼쪽이 완전히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지 마음대로네, 난장판이네, 그게 난수입니다. 무작위수, 자연수인 거죠. 투표에서 만들어진 모든 숫자는 오른쪽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입니다. 투표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선거인 수든 유권자 수든 투표자 수든 후보별 득표수든 모두 다 이게 자연수가 된 난수,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개입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건영 후보는 원래 46,150표를 받았는데 57,788표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표를 11,63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태영호 여러분들 국민 후보는 38,738표를 받았고 그다음에 조작 이후에도 표가 오차 범위 내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선거인수를 이만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이 24.57%밖에 안 나왔는데 32.77% 온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1,635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냥 원래는 34,904명이 왔는데 그럼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11,635명을 더해 가지고 46,539표가 사전투표소에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자, 시골 촌부가 혜성처럼 나타난 겁니다. 혜성처럼. 혜성처럼 나타나가 이런 제야 H님도 전수 분석을 9번 선거를 다 도와주셨는데 제야 전문가도 혜성처럼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시골 촌부는 혜성처럼 나타나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겁니다. 다 찾아낸 겁니다. 전국의 3,500개 장소에서.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골 촌부를 검색하셔 가지고 이제 지금 구독자가 90명이니까 오늘 최소한 여기 지금 1000명 이상 분이 보시니까 오늘 한 1000명이 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방송 마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예, 시골 촌부님 이렇게 힘을 더 내 가지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예, 하실 수 있도록 예, 이 시골 촌부님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예,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시골 촌부 통계학과 교수님들 제발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학회 멤버인 대학 해당 학과의 모든 교수님께 제가 증명한 조작 메커니즘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해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제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통계 전문가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이 많이 좀 이렇게 공유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힘을 좀 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시골 촌부를 오늘 꼭 방문하셔서 예, 구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약속하신 걸 알고 오늘 최소한 1000명 정도 구독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뭘 하셨냐. 예.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유권자 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 선거구마다 전국의 전부 읍면동의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전국에 3,500개의 무슨 강원 영월 뭡니까 무슨 면소대까지 전부 다 뭡니까 예,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만든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전국의 3,500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읍면동 차원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찾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500개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거를 전부 다 찾아냈는데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집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에 1일차고 2일차에 7시부터 여러분들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 저녁에 7시에 마칠 때까지 실제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일정 부분을 더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다에 따라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얼만큼 더해 주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에 얼마를 더해 주냐.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서울은 4분의 1입니다. 세 사람이 사전투표에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접근 방법은. 위조 사전투표 수를 일정 부분을 더해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시골 촌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야 전문가가 한 방식을 여러분 보시는데 거의 방법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뷰티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y = a 플러스 x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X입니다. 이게 실제 누적 사전투표 이 발표 누적 사전투표다 가짜입니다. 이게 Y. 예. 이게 Y는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X에다가 A만큼 대가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A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A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는 이게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유령 투표지를 더해 주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령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바로 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줄 건지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일찍이 여러분들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마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제야 전문가가 각 지구의 한 개 선거구마다 이름 해가지고 대략 예측을 한 겁니다. 4월 16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때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서울은 3장당 1장을 더해줬고 인천은 4장당 1장을 더해줬고 접전지역은 서울처럼 3장당 1장을 더해줬고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4장당 1장 충청남도는 4장당 1장 그래서 전국에 한 290만 표 정도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것이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은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각 지역의 대표 선거구 하나를 분석해가 여러분 대략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290만 표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 표 이렇게 여러분들 변동이 됐지만 시골 촌부 구독했습니다. 아크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가셔가지고 오늘 강의로 내는 셈 치고 시골 촌부 여러분들 전부 다 방문하셔가지고 다 해서 한 1000명 정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촌부에 여러분들 전부 다 가셔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면은 다 구독을 하셔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다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거는 도울지 못하더라도 힘을 더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야 전문가가 하시는 것은 큰 권역별로 서울 3장당 1장 집어넣고 부산 5장당 1장 집어넣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 여러분들 시골 촌부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바닥부터 출발해 가지고 같은 원리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를 더해 줬을 것이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를 더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바닥부터 올라온 겁니다. 바닥부터. 읍면동 차원에서부터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값 전국 3,500개의 전국 읍면동별 표를 더해준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강원 영월 한반도면 이 조작값이 4로 표현해야 됩니다. 3 플러스 1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걸 4로 이야기합니다. 3이 아니고 의령군 칠곡면 3 플러스 1 조작값 4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3 플러스 1 조작값 4 영주시 함항동 3 플러스 1 4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작값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조작을 다 찾아낸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 있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해 가지고 여러분들 상운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선거인수에 무조건 4분의 1 곱하면 뭐죠?
위조 투표지 수를 다 이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북도 영주시 함항동이 조작값이 3+1 4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경상북도 영주시에 고향을 두신 분인데 고향을 특별히 사랑해서 영주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는 얼마나 선거에서 이름들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시려면은 선관위를 방문하셔 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 이름들 영주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구 광역시 중구에 고향을 두신 분이 중구에는 얼마나 조작했는지 궁금해 하시게 되면은 선관위에 대전 광역시 중구에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전 선관위 위조 사전투표지 수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제외국민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줬는지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 위조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의 접근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적 사전투표 다수를 뻥튀기 한 것을 찾아내는 건데 한 분은 권역별로 접근하고 선거구별로 접근하고 한 분은 동별로 접근한 겁니다. 동별로. 이게 동별 자료인 겁니다. 뒤에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이 조작값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건 조작값 3일 했지만 제가 재해석하면 3+1입니다. 조작값 4로 해석한 게 좋겠습니다. 성동구 용담동 가짜 세표당 진짜 세표당 가짜 1표 인천광역시 미추홀굴 하기 2동 3+1 조작값 4 서천군 서천읍 3+1 조작값 4분의 1 여러분 조작값 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선관위의 위조 사전투표지 수입니다. 그 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가 더해준 더불당 후보한테 표는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줬거든요. 국힘당 후보는 더하지 않으니까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작된 것에 몇 표나 집어넣어줬냐 선관위가 몇 표나 집어넣었냐 그 계산하시려고 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해 주시면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강릉시 사천면은 4+1 조작값 5 강원특별시 영월군 산솔면 4+1 5 인제군 기린면 4+1 5 5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밝혀진 겁니다. 전국에 3,500개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원특별시 상서면 제2에 4+1 고양시 군포시 권성군 시흥시 단은 전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4+1 조작값 5 이렇게 딱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파주시 평택시 7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7+1 조작값 8입니다. 8 조작값 8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일어난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를 위해 더해준 관내 사전투표 투표 위조 투표지 관내 사전투표 위조 투표지 제외국민투표 위조 투표는 전부 다 이런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8분의 1을 하게 되면 발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위조투표지 개수를 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이 차이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계산을. 이게 다 여러분 위조투표지를 다 한 겁니다. 이 천인 공노할 여러분들 범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위조투표를 다 더해 가지고 유령투표지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봐주고 여러분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12까지 있습니다. 12. 이게 가장 많이 한 데가 여러분들 12 플러스 1 1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위조투표지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전라남도는 조작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12 플러스 1이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보시는 이 방법은 선거구마다 전부 다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특히 읍면동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읍면동이네. 읍면동마다 조작값을 모두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주로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낸 것이고 이게 4장당 1장이네요. 충남 천안갑에 4장당 1장 4 플러스 1 5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갑에 선관위 주도 더불당에게 대해준 위조 사전투표지를 계산하려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위조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별로 이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자 수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거구 레벨에서 접근했고 시골 촌부는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너희들 꼼짝 마. 영월군의 한반도면이 있네요. 한반도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례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가짜표를. 그리고 이것은 가짜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이렇게 곱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시죠.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시골 촌부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시골 촌부의 사전투표 더해주기 분석 방법입니다. 1번 우선 선거인수를 뻥튀기 했다. 2번 사전투표장에 오는 모든 투표자들은 일렬 번호가 주어진다. 맨 처음 오신 분은 1번, 두 번째 오신 분은 2번, 세 번째 오신 분은 3번 이렇게 이름들 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조작값에 따라서 일렬 번호를 뺏는, 빼돌리는, 훔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조작값 4인 경우, 구로 경우입니다. 1번 진짜 투표 사전투표자, 2번 진짜 사전투표자, 3번 진짜 사전투표자, 4번 유령 사전투표자, 싹 빼놓는 겁니다. 조작범들이 꼬불쳐 놓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째 투표자가 오는데 그분한테는 4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번을 주는 겁니다. 4번은 지가 챙기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사전투표소에 첫 번째 사전투표자가 오시면 너는 1번 투표자, 두 번째 사전투표자가 오시면 너는 2번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오시면 너는 3번. 근데 투표자 여러분들 오지 않는데 4번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이 더 오시면은 4번을 줘야 되는데 아니 니는 5번 4번은 내가 훔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훔친 것이고 8번도 훔친 것이고 12번도 훔친 것이고 16번도 훔친 겁니다. 그런데 훔치지 않으면은 조작값을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 값인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은 0, 1, 2, 3, 4가 골고루 나오지 않고 4개 여러분들 나머지 값 가운데 한 개가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투표자의 경우는 나머지 값은 1, 2, 3 가운데 하나, 가짜 투표자의 경우는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 보시죠. 시골 촌부 사전투표 표 더해지기 분석 2. 선거인수 집계 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 1일차 12개 사전투표 투표자 수 자료 2일차 12개 사전투표 투표자 수 자료에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작값을 이용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통계학을 공부하시거나 수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잘못되거나 그렇게 하시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투표에 나오는 모든 통계, 선거인수, 투표자 수, 후보일 득표수, 무효표 모든 숫자는 숫자의 특성상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골 촌부께서 이름 찾아낸 것은 뭔가 하니까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1, 2, 3, 4 빼고 5, 6, 7, 8 빼고 9, 10, 11, 12 빼고 표를 빼버린 겁니다. 표를 빼버린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일렬 번호를 제공하는데 1번 첫 번째 오신 분은 일렬 번호 1투표자, 이번에 두 번째 오신 분은 2투표자, 세 번째 오신 분은 3투표자, 네 번째는 투표자가 안 하는데 그냥 꼽을 치고 4번을 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투표자가 오시게 되면은 가짜 표시를 준 겁니다.
원래는 4번을 줘야 되는데 4번을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5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숙지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는 경우 특정 숫자가 나머지 값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처럼 사전투표장에 오신 진짜 세 분의 투표자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이런 만들어내는 경우에 투표장에 오신 분이 1, 2, 3, 4번 가짜, 5, 6, 7, 8번 가짜, 9, 10, 11번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4번, 8번, 12번은 조작하는 사람들이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기 위해서 꼬불쳐 놓는 훔쳐 놓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머지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0 출연 불가, 1, 2, 3, 0 출연 불가, 1, 2, 3, 0 출연 불가. 네 가지 나머지 값이 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꼬불친 사전투표자는 나머지 값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찾아낼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4번 8번 12번은 조작범들이 훔친 겁니다. 훔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값이 1, 2, 3만 나오고 0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기 위해서 이게 서울에서 조작한 전형적인 방식인 겁니다. 진짜 투표자의 나머지는 1, 2, 3이 나오고 가짜 투표자의 나머지는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같으면 0, 1, 2, 3이 골고루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0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처럼 내장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 5입니다. 4 플러스 1. 1번 투표자 1번, 두 번째 온 투표자 2번, 세 번째 온 투표자 3번, 네 번째 온 투표자 4번, 5번 이런 투표자는 빼고 내가 꿈치고 더블당 줘야 되니까 훔치고 6번 원래 이름 6번 여섯 번째 이름 오신 분이 이 6번이 원래 번호는 5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작범들이 5번을 꼬불쳤으니까 5번을 줄 수 없으니까 6번을 주는 겁니다. 6번 7번 8번 9번 그다음 10번은 또 훔치고 훔친 겁니다. 왜? 조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값이 전부가 이거는 다 제로인 겁니다. 조작하는 경우 특정 숫자가 나머지 값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0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허성구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합니다. 워낙 오래전에 행렬 수학 등차 수열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이 논리를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이제 소화를 해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수학을 공부한 지 워낙 오래되기 때문에 이 논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위의 조작 메커니즘에 따르면은 실제 집계되는 일련 번호상에는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숫자의 특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3명당 1명씩을 빼내간다면 실제 1번 2번 세 번째 인원이 입장한 이후에 일렬번호 4번을 건너뛰고 그다음 참여 인원부터 5, 6, 7번 일렬번호 부여 후에 8번은 또 건너뛰고 90, 11번 부여하고 이 사례에서는 집계표상 일렬번호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는 4번 8번 12번 16번 20번 등 등차 수열을 이룰 것입니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덜미를 오지게 여러분들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숫자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은 모두가 0이 됩니다. 따라 선거인수 집계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를
조작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작 메커니즘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률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값이 4인 경우 3장당 한 표를 조작할 경우에는 나머지 값이 0, 1, 2, 3 4가지가 골고루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울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 값이 0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장당 한 장을 훔치게 되면 조작값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 4개 가운데 하나가 골고루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5, 10, 15, 20 이런 수치 때문에 5, 10, 15, 20을 이름 5로 나누게 되면 뭐죠? 나머지 값이 모두가 0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값이 모두 0이 되고 그다음 전형적인 등차 수열이 되죠.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이름들 그러니까 훔친 표는 다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4, 5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규칙이 찾아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는 숫자의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전형적인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가 랜덤 넘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경우처럼 3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훔쳐가는 그런 경우에는 4, 8, 12 모두 뭡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3입니까?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등차 수열. 또 4로 이름 나누주게 되면 뭐가 나머지 값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등차 수열 자체가 그냥 가짜표가 4, 8, 12, 16, 20 이렇게 이름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 자체가 뭡니까? 그 규칙이 나오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좀 찾아내는 순간 그게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선거 사기를 치르게 되면 숫자를 만져야 되고 숫자를 만지게 되면 만진 숫자들은 모두 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여러분 이 숫지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규칙이 왜 나오냐 왼쪽에 이런 규칙이 왜 나오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이런 규칙이 왜 나오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모두 위조 투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름들 이렇게 보시면은 등차 수열 서울처럼 3장당 한 장을 훔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3장당 한 장 이렇게. 이름들 이게 규칙인 겁니다. 규칙.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지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 범행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4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5 곱하기 1 5 곱하기 경기도도 이런 심하게 훔친 데는 3장당 한 장 훔쳤죠. 서울에 수원정 뭐 이런 데는 3장당 한 장 훔쳤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정리가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에서 1일차 2일차 각각 12개 이게 투표 시간이고 1일차 7시 8시 9시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 누적 투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값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3+1을 조작값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골 총부님께서 그냥 3만 1 더하기 전에 3을 조작값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한반도면 7시 같은 경우는 이 시작값이 2가 돼 있죠. 2가. 그러면 여러분들 몇 표부터 여러분들 조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까 첫 번째 표는 진짜, 두 번째 표 가짜. 그때부터 뭐죠? 세 장당 한 장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여러분 앞에서 봤던 여러분 봤던 오래전에 수학에서 봤던 거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D는 4죠. 4. 산도 여기 이게 시작값입니다. 시작값. 이게 시작값.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값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시작값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값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처음부터 딱 치고 조작을 하지 않고 2번부터 조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2번부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작값이 3입니다. 그렇게 시작값이라는 것은 1번 진짜, 2번 훔치고 3, 4, 5번 진짜, 그다음 6번 훔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영월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 1일자 오전 7시 8시 사이에 1번 이게 시작값이 가장 처음 훔치는 것이 2번입니다. 1번 진짜, 2번 훔치고 3번 진짜, 4번 진짜, 5번 진짜, 6번 훔치고 7번 진짜, 8번 진짜, 9번 진짜, 10번 훔치고 11번 진짜, 12번 진짜, 13번 진짜, 14번 훔치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값을 여러분 좀 다르게 가지고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월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5명이죠. 25명. 25명이지 않습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됐을 때 25명이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던진 겁니다. 25명. 그럼 25명의 조작값 4에다가 시작값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두 번째부터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진짜 첫 번째 온 투표자는 일렬번호 1, 두 번째는 꼽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2번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를 훔쳤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들 진짜를 주는 겁니다. 그 시작값을 달리해 가지고 시선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보시죠. 25표 가운데 1표, 2표, 3표, 4표, 5표, 6표, 6표가 위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월군 한반도면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 가운데 더불당 후보한테 표를 주신 분들이 19분인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25명으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작값이라는 것이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죠? 조작을 하는 겁니다. 1, 2, 3 조작 2, 3, 4 조작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조작값 제로라는 것은.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자 이렇게 돼 가는데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
24개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나머지 값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로 다 나누게 되면 한 개 숫자가 등장 안 합니다. 1, 3, 2번이 등장 안 하네요. 2번이 등장을 안 합니다. 2번이. 그럼 이게 조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실제 조작하지 않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나머지 값을 구하면 골고루 다 나옵니다. 0, 1, 2, 3.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조작하지 않으면은 조작값이 4면은 0, 1, 2, 3 4개의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골고루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런 경우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4로 나누어 보게 되면 조작값 나머지가 1, 3, 3 이게 제로입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0, 1, 2, 3, 4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더 낫네요. 0도 없고 여기 보시죠. 101을 함사. 101을 이것도 여러분들 101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0이 나오지 않습니다. 0이. 이 수를 4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0, 1, 2, 3 나머지 값이 4개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수치가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작되지 않는 수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작되지 않는 19 이 조작되지 않는 수치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네요. 실제 사전 관내 사전투표자 수 나머지 값은 1, 3, 2, 1, 0 이게 전부가 다 4개가 골고루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되지 않는 경우고 이 수치는 조작이 된 경우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영월군 한반도면에 24개의 시간대별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발표 관내 사전투표자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시작점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진짜 가짜 이런 꼽을 치고 그다음에 이러면 세당 단위로 계속해서 한 표씩 집어넣는 이렇게 이러면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 여러분들 더 보시죠.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의령군 7공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7공면 자료.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의령군 7공면이거든요. 이 의령군 7공면은 시작값이 제로입니다. 시작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 2, 3 네 번째 훔치고 5, 6, 7 8번째 훔치고 9, 10, 11 12번째 훔치고 그러니까 의령군 7공면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9명 했는데 7표는 진짜고 2표를 조작한 겁니다. 2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작값이 제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표를 훔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1분, 2분, 3분 올 때마다 4분 훔치고 5, 6, 7, 8분 훔치고 이렇게 이러면 훔치는 겁니다. 이게 시작값이 제로인 겁니다. 여기 조작값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3장당 1장이니까
3 플러스 1 4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죠. 그러면은 누적 관내 사전투표수를 4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이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에서 0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 발표 경남 의료군 70면 24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발표한 것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수치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안 됐으면은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조작이 됐으면은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위에 점선 발표 누적 사전 투표자 수.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흑보 영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장당 1장을 훔쳤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값이 4로 누적 관내 사전투표에서 나눠주게 되면은 차이값이 0, 1, 2, 3이 골고루 4개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0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관내 사전투표 누적 투표자 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조작된 수치는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9시까지 하게 되면 14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3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전투표장 오셔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표 주신 분은 11분이고 1번 2번 3번 진짜 4번 훔치고 5번 6번 진짜 8번 훔치고 9번 10번 11번 진짜 12번 훔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오시는 분마다 일렬 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투표자 진짜, 두 번째 투표자 진짜, 세 번째 투표자 진짜, 네 번째는 이런 투표자가 안 왔는데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한 표 만들어서 4번 표를 만들어서 꼬불쳐 놓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 주기 위해서? 더불당 주기 위해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4장 훔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사전투표자는 원래 일렬 번호가 4번이 주어져야 되는데 4번을 선관위가 훔쳤기 때문에 5번을 주는 겁니다. 5번 6번 7번 원래 8번이 뭐죠? 8번이 선관위가 가지면 안 되는데 8번을 선관위가 가지고 9번을 받은 사전투표자는 원래 8번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8번을 선관위가 가져버리는 겁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가져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령군 70면에 9시에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 누적자 수가 14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14명 가운데 실제로 11명은 진짜고 3표를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기 위해서 꼬불쳐 놓은 겁니다. 훔쳐 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골 총부의 사전투표 분석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표를 넣어주려면은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된다는 거죠. 선거인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에서 오는 사람을 모두 다 일렬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 부여한 일렬 번호 중에서 일부를 선관위가 가지는 거죠.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았는데 그걸 가져가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 4번에 가짜 만들어서 훔치고 4번 진짜 5번 진짜 6번 진짜 8번 여러분들 가짜 유령 사전투표 만들어 훔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손을 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조작값에다 여러분들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0, 1, 2, 3 조작값 4인 경우에 4가지의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4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3개만 나오고 1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1개가 안 나오고 1개가 안 나오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작은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조작 8번째 조작 12번째 조작 16번째 조작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입니다. 행렬수열이라고 그렇게 하죠. 4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투표에 있는 모든 숫자들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자 수 선거인 수 모두가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난수가 돼야 되는 거지. 랜덤 넘버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기 때문에 뭐가 걸려드는 겁니까? 규칙성이 찾아지는 겁니다. 4 곱하기 1번째 투표자 8 곱하기 1 4 곱하기 2번 투표자 4 곱하기 3번 투표자 그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규칙이 찾아지게 되면 바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모든 선거 조작은 득표수 조작이 선행돼야 됩니다. 득표수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규칙은 숫자에 고스란히 남아가 숫자의 규칙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대법관들하고 뭐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 다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덮을 수 없는 것은 숫자를 건드린 증거입니다. 숫자는 모든 선거 숫자는 자연수 난수 랜덤 넘버수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 집계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 24개의 사전투표 누적득표수의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작값을 이용하겠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조작하는 경우에는 4번 8번 10번을 여러분들 다 훔쳤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가 제로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행렬수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렬수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도 다 이름 조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경기도처럼 여러분 4장당 1장을 훔치기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3장당 1장을 훔치면 등차 수율이 나오고 4장당 1장을 훔치면 등차 수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게 되면 의룡군 칠봉면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우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3,551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누적 투표자 수의 모두가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3,551개의 읍면동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냥 선거구 차원이 아니고 3,551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마치게 되면은 이 시골 촌부님 유튜브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크게 귀한 부분에 대해 지하도 하시고 모두가 다 여러분 구독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작 메커니즘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관내 사전투표 선거 상황표입니다.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의 사전 선거인수 집계표에 기록된 시간대별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누계 12개 1일차 12개 2일차 12개가 여러분들 분석 대상인 겁니다. 전국의 3,551개 읍면동에 총 85,871개 데이터가 사용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국에 3,551개니까 우리가 예상보다 좀 많은 것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투표소가 두세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내 사전 선거를 한 인원이 1,063만 이고 분석에 사용한 8,581개 표본은 전국 평균의 0.80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게 되면 위에 점선 부분에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위조 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자를 합친 것이다. 홍명포님 고맙습니다. 여기 위조 투표자 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일종의 보너스다. 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표를 더해 주는 데는 더불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다음에 국힘당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 대상이 여기서 YAX는 전부 다 더불당을 위한 겁니다. 더불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조 더하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확률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표본 추출의 무작위성. 무작위로 투표소에 입장하는 인원에게 부여된 일렬 번호를 시간별로 잘라서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던 거죠. 전국에 3,500여 개의 투표소에 7시, 8시, 9시, 10시, 11시 그게 탁탁탁탁 여러분들 시간 경과에 따라 잘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 잘라 가지고 그게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성. 그다음에 각 사건의 독립성. 4명씩 그룹으로 투표하는 등 특이한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투표하여 일렬 번호를 부여받는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번 시골 촌부의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렬 번호를 버린 겁니다. 1번 투표자. 투표자는 모르시지만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이렇게 일렬 번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훔치는 경우에는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는 오케이인데 4번 투표자를 뭡니까 선관위가 꼬불쳐야 되니까
그다음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5번이 아니고 4번인데 그냥 5번을 주는 겁니다. 4번 투표자를 헛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조금 난해할 수가 있지만 계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4개의 각 읍면동에 24개 1일차 12개 2일차 12개의 누적 선거인수 혹은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그 수치에서 나머지 값이 0, 1, 2, 3이 골고루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것도 24개 선거 데이터에서 모두 다 출연해야 될 4개 나머지 값 중에서 1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그런 일입니다. 거의 99.9%에 해당할 정도로 선거 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 거의 100%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월면 한반도면의 선거인 수가 혹은 투표자 수가 조작 메커니즘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 중에서 3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75%죠. 24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다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4개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0.10003%입니다. 그러면 24개 숫자가 전부가 조작일 확률은 100% 빼기 0.1003%입니다. 확률적으로 99.8997%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4개의 나머지 값이 나오지 않고 3개만 나올 확률이 99.8997%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 24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에서 거의 전부가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특정 수치가 출현 안 한 겁니다. 특정 수치가 나머지 값이 특정 숫자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조작이 됐다는 거죠. 24개 중에 전부의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확률이라는 것이 99.8997%라는 겁니다.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99.8997이라는 전국에 3,551개 읍면동의 전부가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만 다른 겁니다. 서울처럼 3장당 1장 훔치기, 경기도처럼 4장당 1장 훔치기, 그다음 어느 지역은 12장당 1장 훔치기는 있는데 조작값만 다르지. 전부에서 뭐죠? 나머지 값이 골고루 출현하지 않고 4군데 가운데 3군데 5군데 가운데 4군데만 출현한 겁니다. 조작 확률이 99.8997%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골 촌부의 가장 독특한 방식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름 치러졌던 소위 사전투표 선거인수 부풀리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분들이 해왔던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 제야 K님은
하단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중심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시골 촌부님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사전투표 양일사이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부풀리기로 접근한 겁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헛수,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위조 선거인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 이게 되는데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는 누적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나머지 값은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4개의 숫자 가운데 3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 75%입니다. 시간대별 누적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24개 가운데 나머지 값이 전부 3개가 나올 숫자가 나올 확률이 0.10003%입니다. 24개 숫자가 전부 조작일 확률은 99.89997%입니다. 유감스럽게도 3551개 읍면동에 전부 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근거는 조작값만큼 조작값 빼기 조작값만큼 그런 나머지 값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4라는 것은 4개의 나머지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 3개만 나오고 조작값이 5면은 5개의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나와야 되는데 4개의 여러분 나머지 값만 나오고 그럴 확률이라는 것은 24개 선거구에 전부 다 조작이 있던 거죠. 복잡하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오늘 점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통계학이라든지 숫자를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좀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그동안 해왔던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조작 규칙을 찾는 작업, 찾아낸 작업과 별도로 한 번 더 정교하게 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조작법들 뭐 이런 관중석을 여러분들 일정 간격으로 이런 조작하거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방식도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먹었을 확률이 99.8997%네. 예, 정확합니다. 홍준서님 표현이 선관위가 선거를 먹었을 확률이 사전투표를 먹었을 확률이 99.8997%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인데 이렇게 집중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이 좀 칙칙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절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령 좋은 시절이 좀 늦게 오더라도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살면서 사람이 뒷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 꾸준히 해 나가는 거가. 뭐 지금이야 이제 선거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뭐 만세 부르고 있겠죠. 그러나 뭐 세상이라는 게 모르니까 꾸준히 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히 창발적인 발상으로 시골 촌부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 또
그 사람들도 모니터링 할 테니까 야 이것도 뭐 새로운 강직이 나왔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쾌하게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 나간다. 여러분들 저도 이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시골 촌부님이 주신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바로 그냥 결정을 내린 것은 그거는 뭔가 아니가 지적으로도 굉장히 호기심 있는 주제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작을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창발적인 발상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시골 촌부님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방송 마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시골 촌부님한테 달려가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독으로 여러분 힘을 좀 기를 듬뿍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